자,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가 개원을 했어요. 예? 개원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혹시 봤는데 역시 이렇게 끝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예. 19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온 비율이 아마 과반수 이상일걸요? 요번에는 과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까? 예. 정치 신임 비율이 과반이 안 됩니다, 요새는. 아니, 이 다선 의원이 다선 재선 의원. 이상이 과반이 넘는다 과반 그 말이죠. 넘죠. 그리고 예, 신인이 과반이 못 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그대로 이 20대 국회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9대 국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대 국회의 재판이다. 네, 그러고요. 지금 바늘한 질문한 사람들이 초선 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언한 거죠. 근데 그 대표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에도 예. 저렇게 대정부 질문할 때 여기에서 소리 지르고 맞받아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나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었고요. 특히 저희들이 야당일 때는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질문 안 하면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질문이 격이 떨어진 것처럼 야당들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장관한테 물어볼 것도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여당에서는 그걸 이제 항의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왁자지껄 하고 말이죠. 그런 게 비일비재입니다. 예, 전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참고 또 조용해지면은 발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장이 그걸 환기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리 지르는 것도 하지만은 좀 내용이 좀 그래요. 대전 시민들 왜 저런 사람 뽑아?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좀 그런 거 처음 듣는 거 제가 볼 때도요. 그런 것은 발언의 이 핵심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가만히 있는 제3자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품위 있는 발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신들끼리 싸우는 거야. 많이 봤으니까 그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회의는 속개가 됐어요. 김동철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해가지고. 속개됐으면요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로 넘어가는 그럼요. 건가요? 넘어가죠. 예, 그렇군요. 그걸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그냥 굴러간다. 근데 이장우 의원은 의원직 내려놓거나, 그건 아니면 공세죠.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된다. 그건 국회 발언은 말입니다.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면책 특권 말씀하셔가지고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면책 특권이 과거의 군사 독재 시대나 말이죠. 그렇죠. 싸우실 때 야당 입장에 싸울 때는 보호막이 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권하고 달리 말이죠. 이 힘으로 제압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죠. 유신 말기에 이 뉴욕 타임스 회견해 가지고 미국이 왜 한국의 독재를 말이야 용인하느냐 방조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제명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정일영 의원 말이죠. 그분 정대철 정호준 의원 할아버지지요. 정대철 아버지고 그때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저지른 사건이다. 그 명명백백한데도 그 말을 했다고 제명시켰잖아요. 그리고 원내 발언이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비하면은 보호를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았는데 그런 이 사건이 또 터지면은 곤란하지 않냐 해서 이 면책 특권을 야당에서는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요. 보통 사람의 높이에서 특별 대우 받는 것을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해서 당선되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선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보다 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이 국민의 입장에서 썩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아니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고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예. 근데 본인들이 난 이 특권은 놔두고 이 특권은 버리고 아니 자기네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내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죠. 예. 그런데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법을 안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 있어서 국회의원 다 빼버렸잖아요. 이렇게 파렴치한 말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은 언제든지 그 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되고 공소권이 없는 것이고 일반 국민은 일반 공무원은 그거 이제 걸리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 아닙니까? 이런 양심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그건 바뀌기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 국민이 표 안 주면 그런 사람들 요 다음에 당선 안 시켜주면 돼요. 예. 근데 진짜 유권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그래야죠. 되는데 똑똑해야죠. 그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 새누리당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저거에서 앞두고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첫 번째 김용태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했고 네. 두 번째 이주영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친박계는 최경환 의원이 뭐 좀 그러면 서청원 전 대표를 밀을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당이 말이죠. 예. 국가 전체 정치의 이 책임지는 그런 이 정당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철학과 연구를 해야죠. 내 계파를 대표시키는 이것에 골몰하는 이 여당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리고요 지금은 이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요 내년에 대선 전국이 시작되면요. 이제 친박은 줄줄이 말입니다. 보따리살 준비해야 돼요. 딴 데 줄서기 연습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공천할 때 새누리당이 공천됐을 때 친박이 천하가 내 것처럼 천년만년 내 세상일거좀 큰 소리 쳤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 지금도 내 계파 대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당에도 마이너스 줄 것이고 본인들 정치적인 장래도 그렇게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막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친박. 근데 서청원 전 대표는 그래서 아마 친박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화합형으로. 그 중에는 서청원 대표가 그래도 이 주류 비주류 간에 말이죠. 예. 선배의 대접을 받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번에 의장 관계도 서청원 대표가 양보했잖아요. 그런 면은 뭐 좋은 면으로 비쳤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힘이 약화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일부에서는 말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파 갈등이 더 치열해지는 것이 새누리당 내의 미래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 미래 권력이 있으면 좀 유력한 미래 권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당내의 균형추가 좀 글로도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도 맞은 얘기가 얘기예요. 드네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계파 중심으로 생각한 것은 내 계파가 당권을 잡아야 요다음 정권 참여하는데 유리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역대 저 정권 한번 보세요. 당도 마찬가지예요. 주류 비주류 싸우다가요. 주류 물러나면요 계속해서 거기서 이 후계자가 나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도 이 바꿔질 경우 말이죠. 이 같은 계보에서 대통령 나온 예가 거의 없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계보에서 후계 안 나오고 혈혈 단신 6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그 당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이것이 정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류라고 해서 내일 주류가 개성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박계에서 하나의 유력 대권 주자의 하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참 좀 일단 대선 행보가 되려면 좀 많이 주목도 받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데서 부족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그거 쌓아가느냐. 근데 이것은요. 국민의 편에서 국민한테 이익을 주는 이슈 선점 경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 나가야 결국
그것이 이 지지가 축적이 돼서 나한테 유리한 이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나 아니면 뭐 반기문 총장이나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가장 그 전제 조건은 개헌 아니겠어요? 개헌 문제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아까 면책특권 얘기했죠? 그것도 헌법 개정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개헌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헌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요 87년 체제는요. 대통령 책임제에 있어서 장기 집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단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국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국가 정책이 없어요. 정권 차원의 정책뿐이에요. 그리고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전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 다 폐기해버려요. 자기 정책을 가지고 나와요. 심지어 똑같은 정책을 써도 그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대북 정책이 햇빛 정책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햇빛 정책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처음에는 썼지만 뭐 평화 포용 정책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계승해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말입니다. 연임이라도 쉽게 해서 한 8년 해야 업적을 쌓을 수 있지 않냐. 지금은 1년이나 2년 넘으면 5년 단임해서 말이죠.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고 말이죠. 오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을 수가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말입니다. 매년 연두 기자회견 했지만요. 지금 그때 내세운 정책이 지금 얼마나 결실을 맺어서 완성됐는가. 그거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요새 소통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원 초청한다고. 유승민 의원도 간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 초청은 어느 정권에나 있습니다. 더구나요. 지금 이 20대 국회가 바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말입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은요. 이건 관례예요. 관례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그래서 언론들은 뭐 유승민 의원도 간대더라 막 이러는데 앞으로 그거 뭐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보다 확실히 변했다 이걸 보여주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